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1년 신축년 용띠의 운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용은 모든 간지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용의 성격은 일면 포악하기도 하고요, 일면 강직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 역시도 탁월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운을 나타내는 간지가 갑진이듯이 이 진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래 우리나라 국운인 갑진이 신축년과 어우러져서 정제와 정관을 나타내니까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주 길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진이라는 것이 올해를 나타내는 신축년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간지이기 때문에 올해 용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평화스러운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리면서 우선 이 용이라는 것이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되겠죠. 용은 조선 중종 때 훈몽자회라는 서적에서 미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미르라는 것이 물을 나타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용은 곧 물을 다스리는 동물이면서 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용을 나타내는 간지 진 속에 수의 기운이 아주 많이 함유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을 나타내는 간지인 이 진이라는 것은 수를 만나야지만 제 역할을 다 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용이라는 것은 동서양 고금에서 모든 곳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기운을 가진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명 변덕이 심하고 변화무성한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주관, 그러니까 고집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용을 나타내는 간지인 이 진의 시간이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의 새로운 업무에 이제 몰입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용의 특성은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의 기운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의 기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에게는 가장 중요한 오행이 수와 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진에게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잘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 용띠분들은 자신의 기세를 다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주에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원활하게 잘 순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용띠의 간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용띠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렵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신축년에 각각의 용띠분들의 간지에 관해서 재물운, 또 직업운, 또 가정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용띠분들은 52년생 임진년생이 있고요, 64년 갑진년생이 있고요, 76년 병진년생이 있고요, 88년 무진년생이 있고요, 2000년 경진년생이 있습니다. 자, 우선 52년 임진년생의 재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2년 임진년생은 원래 우리나라의 간지라고 할 수 있는 신축과 정인과 정관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이는 안정과 평화, 번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임진년생들의 금전운은 항상 고요하고 변화가 없으며 들어온 만큼 지출이 되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큰 변화는 없고 큰 투자처나 큰 투기처는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으면서 재물적인 변동은 그리 심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의 재물을 유지해가는 그런 한 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큰 금전적인 변화는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늘 하시던 대로 그냥 그렇게 금전적인 지출을 하시고 생활을 하셔도 재물적인 부족함이나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는 그런 고요한 한 해라고 보시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금전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64년 갑진년생의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 간지라고 할 수 있는 신축과 정관과 정제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는 안정 속에서 번영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재물운이 넘쳐나고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신 재산들도 조금씩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금전적인 활동은 올 한 해 아주 길하니까 여러분들의 판단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6년생 병진년생의 경우는요, 올 한 해 신축년과 정제와 상관의 관계를 가지는데요. 이는 항상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금전적인 유입은 약간 부족한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출하시는 것보다 약간 부족하게 들어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올 한 해는 금전적인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10만큼 움직이시면 8이나 7만큼 수입이 들어오니까 약간 부족하시더라도 큰 손실은 없으니까 조금만 아끼시고 조금만 부족한 생활을 하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운들이 그리 불만스럽게 만들어지는 한 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늘 조금 아끼시고 늘 조금 절약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제 충고입니다. 자, 다음으로 88년 무진년생의 재물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진년생은 올 한 해를 나타내는 신축년과 상관과 상관의 관계를 가집니다. 상관과 상관이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바쁘지만 다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항상 갈등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변화에 아무리 익숙한 용띠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과할 만큼 여러분들이 버거울 만큼의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항상 금전적인 면에서는 한 번 더 재고하시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하는 일에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라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금전운은 그리 길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경진년생들은 겁재와 상관을 말하는데요. 이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들에게 금전운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용띠 분들과 달리 올 한 해 2000년생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아주 흉한 형상을 가지니까 재물적인 부족함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겁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원래 우리나라 국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갑진이 아주 좋은 형태를 나타내니까 그리 흉하게는 나타나지 않겠으나 그래도 일견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해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형상이 될 거니까 항상 금전적인 면에서는 지출이나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다음으로 52년 임진년생들의 직업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운은 그리 길한 편은 아닙니다.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의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이 유지는 되겠으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일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직업에는 변화운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64년 갑진년생의 경우는 올 한 해 직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성취가 크게 이루어지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과 정제가 겹치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업적인 판단이 늘 모든 것에서 큰 성과를 발휘하게 되고 이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보상 또는 보답으로 돌아오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결정들이 다른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직업에 어깨를 쫙 펴시고 다가가셔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올 한 해 직업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길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6년 병진년생의 경우 올 한 해 직업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성과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큼 움직였을 때 한 70, 60 정도의 성과로 돌아오게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100만큼 움직이지 마시고
120, 130만큼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발휘하셨던 능력만큼 충분히 드러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운은 그리 흉하지도 않고 길하지도 않은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활동하시고 조금 더 움직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능력을 대우받는 그런 한 해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8년 무진년생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직업운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움직이시는 만큼 그 성과가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오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변화에서는 올 한 해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그 성과는 움직이신 만큼 돌아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생각대로 그대로 하셔도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직업적인 운은 아주 좋은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경진년생의 경우는 올 한 해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인한 갈등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직업운이 아주 흉한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관이나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같이 고민해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결정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모든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동료나 여러분들의 상관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하는 결정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2년 임진년생들의 가정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크게 갈등도 없고 크게 괴로움도 없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고 안주하시는 그런 삶이 되니까 큰 불만이 없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진년생분들의 가정운은 굉장히 좋은 한 해니까 걱정 마시고 가정에서 평안한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신 큰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흉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행동들은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싶네요. 64년 갑진년생들의 올 한 해 가정운은 굉장히 안정스럽고 번영으로 가득 찬 가정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네요. 갑진년생은 원래 너무너무 길한 해니까 늘 여러분들이 마음먹으신 대로 움직이셔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들은 절대로 없을 것이니까 항상 마음먹으신 대로 편안하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76년생 병진년생 같은 경우는 가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밖에서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그 휴식처로 가정은 100점이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가정에서 가족분들과 상의에 의하고 논의에 의한다면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병의 해법은 가정에서 생겨나니까 늘 가족분들에게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은 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88년 무진년생의 경우는 가정운이 그리 길한 편이 못 됩니다. 가정에서의 갈등과 다툼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집이나 또는 배우자의 고집으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게 되고 변화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데 이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길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변화를 가지시려고 하고 가능하면 변화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하나의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고집을 가정에서는 줄여나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올 한 해의 가정운에서의 또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생 경진년생의 경우 가정운은 올 한 해 굉장히 길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밖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일들, 고민스러운 어떤 일들은 가족분들에게서 만들어지는 조언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과 자주자주 많은 대화를 하시고 많은 조언을 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크게 증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신다면
가정에서의 어려움 역시도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게 될 것이니까 모든 것을 가정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해법,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운에서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21년 용띠분들의 운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1년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좋은 해이고 아주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말씀을 제가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두드러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발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